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요. 전세권자가 기존의 설정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 기존에 채권이 있었다. 그걸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지급하되 단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기존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세요.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 일부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의 3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일부 전세권자는 설령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변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등기만으로 성립하죠.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설정자가, 즉 목적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와의 합의라고 되어 있죠.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전세권자죠. 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을, 전세권자. 전세금을 지급했으니까 전세권자 이퀄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는 을로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부에 전세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무자인 설정자와 제3자 병사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전세권 등기를 제3자 이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은 담보물권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다. 전부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4번, 1번. 전세금은 꼭 지급하되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죠. 법률 규정의 갱신이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죠. 등기해야가 아니라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3번 토지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313조가 적용이 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6개월이 경과해야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소멸 통보를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달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달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이니까 상린관계가 적용이 되겠지요. 지상권, 전세권. 자, 5번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했다.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소멸하죠.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전세권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일단 용익물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전세권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 반드시 지급하라 그랬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에 이었다. 인도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다. 맞던 거죠. 3번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됐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관한 등기 해야가 아니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다. 갑소유 건물이 있고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물권이죠. 신소유자에게도 전세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수인 즉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5번 자, 건물 일부 전세권자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 해서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5번의 4번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이런 의미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건물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양도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